갓생을 살아야 되겠다, 욜로를 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줄어듭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의지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한번 맛을 보시면 다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의원이라고 합니다. 저속노화라는 것은 나의 노화 속도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질병을 만들고 노쇠를 만들고 사망의 시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결국에는 질병 예방, 여러 가지 질병, 혈압, 당뇨,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 심혈관계 질환, 노인성 질환인 치매, 여러 가지 신경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이징 리타데이션, 저속노화라는 것은 전반적인 나의 건강 궤적을 관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나의 노화 통장을 미리부터 관리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노화의 과정은 특히 생활습관이 나빠지면서 가속노화가 되고 인지기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몸 상태도 건강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젊었을 때의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이제 판단력이나 인지기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격도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겠고, 공감 능력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두축도 치매라든지 또는 뭐 알츠하이머나 혈관성 치매의 스펙트럼과 이제 비슷한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치매를 완전히 다른 병으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치매는 사실은 나의 몸 노화와 그냥 같이 가는 뇌 노화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나의 인지 기능과 나의 사고력과 나의 정서적인 기능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또 실제로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분들을 매일 진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분들의 그동안의 노화 궤적이 사실은 당연히 예측이 또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면담을 하면서 그동안 어떤 식의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좀 일찍부터 우리가 삶을 자기 돌봄을 해서 나의 노화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나 또는 휴식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시면서 이제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젊은 성인에서 나의 노화를 복잡한 바이오마커 검사, 그러니까 혈액을 뽑아서 후성 유전체를 본다거나 또는 단백체를 본다거나 이렇게 검사하는 거 말고, 특히 20대, 30대 초반에 털문지라든지 또는 나의 컨디션 가지고 나의 노화 정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의 어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도 어림샘을 할 수 있는 VO2 max라는 겁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고 하는데, 물론 스마트워치의 제조사마다 알고리즘은 굉장히 다양하지만요, 장거리 달리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먼 거리를 속보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나의 심박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전반적인 그 자율신경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내가 얼만큼의 운동 부하를 받았을 때 내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계산을 하고 있고, 이런 스마트워치를 통해 측정한 최대 산소 섭취량 VO2 max가 우리가 병원에서 심폐지구력, 심폐기능 검사를 해서 측정하는 값과 어느 정도는 잘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신체 나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스마트워치에서도 저의 심폐 기능을 통해서 대략 제가 동년배보다 4, 5년 정도는 젊을 가능성이 높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다양한 생활 습관 인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한꺼풀 벗겨내 보면 그 가장 한가운데에는 나의 생각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갓생을 살아야 되겠다, 욜로를 해야 되겠다,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을 돌볼 시간이 줄어듭니다. 가처분 시간이 줄어들고 잠을 아끼게 되고 운동을 아끼게 되고 먹는 데 시간 쓰는 것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 레벨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이 악화되면 나의 절제력을 이제 좌우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지고, 또 스마트폰도 더 스크롤하고 싶어지고, 또 맥주도 한 잔 먹고 싶어지게 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의 악순환이 스트레스 레벨을 올리게 되고, 이렇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건강 습관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내 몸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근육은 직접적으로 녹아 나오게 되겠고요. 오히려 지방 조직의 생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특히 몸에 안 좋은 지방, 복부 지방이나 근내 지방이나 지방간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많은 양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들도 안 좋은 방향으로, 체성분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런 안 좋은 지방들에서는 또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여러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고, 또 이 염증 물질들은 근육을 직접적으로 녹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이제 그러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은 또 나의 잠과 회복과 이런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런 결과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면 건강 습관이 나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은 또다시 노화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뱅글뱅글 도는 악순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말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 볼 수 있고,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게 되면 실은 내가 의지력으로 어떤 운동이나 또는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놓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력으로 생활 습관을 강제로 내가 조율하게 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나를 돌보는,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해서 이제 갓생을 하려는 시도라든지, 최대한 내가 24시간 내에 많은 도파민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비만을 만드는 사회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싸게 또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대부분 초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당연히 이제 좀 더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식욕종추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2형 당뇨와 같은 대사적인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머리로 접하는 또는 인지적으로 접하게 되는 굉장히 다양한 자극원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사람의 사망 시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마약 중독 연구에서 많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금 더 광범위한 인구 집단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은 뭐 음주,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도 있을 것이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스마트폰 중독인데요. 특히 이제 숏폼 비디오 이런 것들의 중독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숏폼 비디오라는 게 정말 1분 정도의 시간 안에 사람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뷰수가 많이 나오니까 알고리즘을 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다음 영상을 또 넘기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슬롯 머신을 당기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찌 보면 내가 돈도 안 내고 당장 만원 지하철 안에서도 내가 계속해서 도파민을 조금씩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비디오,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서 내가 도파민을 얻는 게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뭐 독서라든지 또는 명상이나 운동, 이런 자연스러운 활동에서는 즐거움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중독자 연구를 해보게 되면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이 되어서 어떤 도파민을 주는 것을 또는 엔돌핀을 주는 것을 많이 접하게 되면 그 결과로 내가 점점 더 즐거워져서 환희에 빠져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SNS 중독, 모든 중독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사실은 화병 증상, 즉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결국엔 우울, 불안, 수면 장애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제 도파민 또는 엔돌핀을 쫓아가기 위해서, 빠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중독성이 있는 물질들이나 또는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나의 보상 시스템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기분이 나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해서 내 머릿속을 잘 비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그리고 예를 들어 택시만 타도 거의 숏폼과 같은 비디오가 앞에서 계속 화면에서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유튜브를 틀어도 알고리즘이 좀 더 숏폼 비디오를 많이 보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이 더 우리가 마음 노침된 상태에 조금 더 자극적인 어떤 미디어에 중독되도록 하는, 장려하는 이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고, 항상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해로운 자극들을 더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사실은 나의 전두엽 기능,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는 더 심해지고 이런 자극에 대한 갈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즉 어찌 보면은 돈 안 내고 당장 어디서나 내가 슬롯머신 또는 마약과 비슷한 것들을 상시 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데 중독이 되게 되면 결국에 나의 행복감은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기는커녕 더 악화된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머리로 이해를 하시고 결국에 생활 습관을 정갈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나에게 도파민을 주는 방법 또는 엔돌핀을 주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도파민을 주는 것들 있죠. 이런 도파민은 마치 단순당과 정제국물 같아서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불쾌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 불쾌를 느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먹지만 전반적으로 뇌가 쪼그라드는 효과가 있고요. 내 몸에 있는 근육을 녹이고 술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 칼로리와 함께 또 먹은 안주의 칼로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뱃살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치를 오히려 높이는 원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22년 초부터 2023년 초까지 한 13개월 정도는 완전 금주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절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스트레스가 많이 늘고 또 여기저기 약속들이 간혹씩 잡히면서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면은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까지는 음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좀 사회 활동을 또 하고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술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저는 건강한 음주 예산 보통은 이제 일주일에 주종 불문하고 뭐 남성은 14잔 여성은 10잔 정도의 술을 드시는 게 고위험 음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느리게 혈당을 올리는 식사처럼 천천히 도파민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글을 쓴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또는 운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느끼는 도파민이 그런 것이겠는데요. 이런 도파민들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 러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나옵니다. 도파민, 엔돌핀도 나오고 마리화나를 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조금씩 만들어지는데요. 결국에는 부작용이 없는 어찌 보면 마약과 같은 특성이 있지만 실제 부작용이 없는 이런 도파민 소스 또는 어떤 보상을 주는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조금 더 느리지만 내가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내 일상생활 속에 많이 넣는 것이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심한 운동을 하면 즉각적으로는 약간 더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코티솔 레벨,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말 꿀잼인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반대로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좀 노잼인 것들이 많다가 결론이고요. 그래서 걷기나 이런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거나 잘 잔다거나 이런 자기를 돌보는 행동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잠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순환을 만드는 데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식사를 바꾸는 겁니다. 식사를 개선하고 특히 정크푸드를 없애고 또 약주를 술 드시던 것들을 좀 절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 나의 판단력도 바뀌게 되고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면서 조금 더 충동성도 조절이 잘 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그동안 더 자극적인 것들을 쫓아 가던 것들이 좀 더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화를 늦추는 생활 습관을 실천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모든 습관들을 전면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 그 중에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현대인의 경우에는 초가공 식품, 그러니까 단순당과 정제물이 많이 들어있는 정크푸드나 또는 공산품 형태로 나오는 음식들,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끊어보는 겁니다. 생활습관 개선은 의지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한번 이 선순환의 맛을 보시면 사실은 다시는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 11개월 동안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한 달만 거의 이렇게 단식하듯이 단백질 쉐이크 드시면은 다 좋아진다 이런 다이어트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노화 소프트웨어나 모든 것들이 그냥 나빠지게 두고 뇌도 쪼그라들게 내버려 두고 전두엽 기능도 나빠지게 두고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노화세포가 생기는 것도 계속 두다가 한 달만 이렇게 체중만 감소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찌 보면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무언가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런 나의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관리는 지속 가능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질병 예방이고 치매 예방이라고 말씀드렸고, 나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을 하는 과정에서 습관이 붙고 나면, 그때는 그 상황에서 사실 정크푸드를 먹어보면 컨디션이 너무 나빠진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고, 또 그 상황에서 과음을 갑자기 해보면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업무 효율이 매우 떨어진다, 금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이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의지력을 가지고 한다, 절대 그렇지 않고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녹아 들어오게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전반적인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는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오히려 내가 살고 싶은 갓생을 사는데 도움이 오히려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냐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매일 정크푸드를 먹고 잠을 아끼고 또 그 아낀 잠을 이용해서 또 저녁 시간에 매일 폭음을 하고 이런다고 하면 정말 오히려 저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절대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충분히 운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 충분히 양질의 수면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혈당 변동성을 주지 않고 저에게 브레인 포그를 주지 않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오히려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꺼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나를 돌보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선순환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즐겁고 더 성취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